샬롬. 2023년 12월 19일 행복한 아침에 변함없이 인사를 전합니다. 추위가 이제 점점 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감도 유행이고 감기에 걸리면 꽤 오래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모쪼록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쉬는 것도 잘 쉬면서 멋진 화요일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맘때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새삼스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말이 한 해 동안 쌓여진 걱정과 고민,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희망과 행복으로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해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나 부족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나는 아침, 살리는 하루를 전해드리고 싶은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의 김광수 목사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나누고 있는 자케오 스크루지 소설도 이제 2번의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소설에서 삭개오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한 제4화였습니다. 누군지 찾으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 마태, 글 속에서는 매튜도 너무 중요한 인물이지만 계속해서 자케오 스크루지 서장의 곁에 있었던 비서 브릿지 러브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사랑의 다리가 되어줄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 이야기는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크루지와 브릿지 러브 사이에 썸도 펼쳐질 예정이오니 이 아침부터 몽글몽글하게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사랑이 최고인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이 소설에 성경에 없는 인물인 브릿지 러브를 등장시켰는지 이유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등장하게 된 이유를 찾으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제5화의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5화는 브릿지 러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째 이야기 후의 찬양은 러빔의 겨울에 찾아온 사랑 영상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12월의 남은 아침들은 모두 나부터 살아나는 아침이 되고 12월에 남은 모든 하루는 많은 이들을 살리는 하루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케오 스크루지 제5화 브릿지 러브 이야기. 자네가 이 근처 사는 줄 몰랐군 그래. 나는 나도 모르게 반갑게 인사를 해버렸다. 그녀는 언제나 나에게 친절하다. 그런데 그때 악몽을 꾸면서 깼던 날 이후로 부쩍 나를 챙겨주고 있다. 늘 밝은 미소로 날 대해주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내 마음을 춤추게 만들 때도 있는 그녀이다. 아니요, 이렇게 좋은 동네가 저희 집이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저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야 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자신이 갈 방향을 가리켰다. 차를 태워주고 싶었지만 초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라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곳은 내 고향이기도 했다. 제리코. 내가 13살 때까지 살았던 곳이다. 그녀가 거기에 산다니 놀라웠다. 빛나 보여서 몰랐는데 그녀는 꽤나 가난했다. 늘 같은 옷을 입었고 구두는 꽤 오래되어 발과 모양을 같이 했다. 저녁은 드셨어요, 서장님? 아니, 아직 못 먹었네. 자네는 저녁 먹었는가?
먹었겠지. 늦은 시간인데. 아니요. 저도 일 끝나고 여기까지 걸어오느라 아직 안 먹었어요.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그래? 그럼 나랑 저 집에서 같이 먹지 않겠나? 네? 저랑요? 비서가 너무 큰 소리로 놀라며 대답하는 바람에 우리는 곧 웃음이 터져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머쓱해하며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나 역시 따뜻한 바람에 긴장감이 풀리기 시작하였다. 저 집으로 가지. 저 집 제육볶음과 김치찌개는 정말 예술이거든. 어떻게 여기 가게를 하세요? 여기에 사신 적이 있어요? 아니다. 이런 곳에 사셨을 리가 없죠. 저 위쪽 100평 아파트에 사신다고 하셨죠? 저 가게가 맛집이라 와보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한가? 지금 배가 고프다는 것이 중요하지. 어서 먹으러 가자고. 비서는 식당 자리에 앉자마자 나에게 대뜸 이런 말을 해왔다. 사실 지난번에 고맙다는 말을 해주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 서장님 비서로 3년째 일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해주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고맙다는 말에 인색했나? 이거 참 미안하군. 사장님, 여기 제육볶음 2인분과 김치찌개, 고깃밥 2개 부탁합니다. 제육은 아시죠? 조금 덜 맵게 해주시고요. 김치찌개는 돼지고기 말고 참치로 해주시고요. 3인분 같은 공깃밥 2개 부탁합니다. 그녀는 코스모스처럼 웃어대기 시작했다. 난 마치 코스모스 밭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이렇게 웃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날? 그날이라니. 네, 저 사실 큰 병이 있었거든요. 세무서에 취직하기 전에 많이 아팠었는데 기적같이 병이 나아서 입사할 수 있었답니다. 저런 큰 병이 있었군. 그런데 어떻게 기적같이 병이 나은 것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 궁금하군. 혹시 그 사람 아세요? 누구 말인가? 혹시 설마... 우리 두 사람은 동시에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했다. 크리스트 헤수스. 어? 서장님이 어떻게 그분을 아세요?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 참... 요즘 온통 그 사람 이야기뿐이구만. 사실 방금 그 사람을 만날 뻔했었지. 왜? 매튜라고 알고 있지? 네, 잘 알고 있죠. 지금 크리스트 헤수스와 함께 다니는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저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그렇군. 둘 사이는 연인이었구만.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연인으로 만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헤수스 선생님 밑에서 함께 영원히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다행이었다. 연인이 아니었다. 지난번 이력서가 사실이라면 그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다. 왜 내가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마치 잘못을 들킨 듯 갑자기 얼굴이 빨갛게 변해버렸다. 영원히 사는 법이라 참 요즘 그 이야기도 많이 듣는구만. 제가 큰 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헤수스 선생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뭐라고? 그 선생 의사였던 거야? 아니요. 크리스트 헤수스는 의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병도 치유해주고 상처도 치유해주죠.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병을 낫게 해준 것이지? 음식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의 대화는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맛이었다. 제육볶음과 김치찌개의 조합은 환상적이었다. 나는 브릿지에게 묻지도 않고 계란말이까지 추가해버렸다. 그런데 가게 사장이 직접 계란말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가. 오랜만에 오셨군요, 서장님. 아니, 스크루지 씨. 예전에 매일같이 올 때는 서장이 아니었지요. 계란말이는 서비스입니다.
서장님도 뭔가 저처럼 사연이 많으신 모양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차는 제가 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 조금만 더 해요. 좋지. 그런데 자네는 제육볶음과 김치찌개 다음 2차는 뭐가 좋은지 알고 있나? 그럼요. 루와 커피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편아 아니겠어요? 아? 혹시 편의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인가? 별다줄이구만. 네? 별다줄이요? 서장님이 그런 말도 아세요? 우리는 서로 입에 고춧가루가 묻어있는지도 모른 채 웃어대기 시작했다. 얼마 만인가 이렇게 웃었던 적이, 아니, 태어나서 처음인지도 모르겠다.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던가.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자 브릿지가 놀려대기 시작했고 난 겨우 고개를 숙이고 밥을 다 먹을 수 있었다.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또 오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스크릴 씨. 걷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었던가. 제육볶음과 김치찌개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바로 옆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향기가 나고 있었다. 그 향기가 걷고 있다. 그 향기가 나를 보고 웃으면서 말한다. 편아, 아니, 편의점 아이스 아메리카노 괜찮으시죠? 내가 살게. 안 돼요. 이 차는 제가 살 거라고요. 저기 벤치에 가서 앉아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하게 대했죠? 갑자기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너무도 사랑스러웠다. 큰일이 난 것 같다. 도저히 심장 소리를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화를 냈다. 그래, 너무 편하게 대하지는 말라고. 우리는 엄연히 서장과 비서란 말이야. 어서 가서 편하 하나 사오라고. 오래 안 기다릴 거야. 이게 무슨 화이던가. 오히려 애교라고 주변 사람 모두가 생각했을 것 같다. 제가 어떻게 나았나 하면 말이죠. 참, 먼저 제 병부터 말하자면 놀리지 마세요. 혈류증이었어요. 그녀는 편하를 너무도 예쁘게 마시면서 담담하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주변 분들이 그 선생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요. 너무 많이 속았거든요. 이 사람이 잘 고친다더라 해서 찾아갔더니 못 고치고, 저 사람이 잘 고친다더라 해서 갔더니 못 고치고, 사기도 당하고 돈은 떨어지고, 그렇게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니 모든 게 다 포기가 되더라고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죽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친한 언니가 해수수 선생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돈도 필요 없다고요. 그냥 아픈 사람들을 고쳐준다고 말이죠.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냈어요. 근데 언니가 계속해서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친구였던 언니가 말하는데 속는 셈 치고 가보려고 했죠. 근데 그 선생님 만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좀처럼 가까이 갈 수가 없었거든요. 아픈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저는 제 병 때문에라도 숨어서 빨리 만나고 가야 하는데 답답했죠. 제 이야기 너무 재미없죠? 죄송해요. 아니야. 난 너무 흥미진진해서 벌써 편하를 다 마셔버렸는걸? 서장님이 이렇게 재밌는 분이신지 몰랐네요. 그럼 계속 이야기할게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장님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듣기 싫으시면 안 들으셔도 되는데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괜찮으니까 이야기해. 듣고 싶네. 나도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거든. 그러셨군요. 그럼 계속할게요. 저 멀리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마을 이장님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고 서둘러 이동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웅성웅성 소리를 들어보니 이장님의 딸이 많이 아픈가 보더라고요.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빨리 몸을 움직여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선생님의 뒤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선생님을 부르려고 했는데 손이 짧아 그 선생님의 옷에 겨우 손을 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멈춰 서시는 게 아니겠어요? 자신을 만졌다고 화를 냈구만 그 선생이란 자가. 아니거든요. 정확히 반대로 말씀하셨거든요. 저를 보고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브릿지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싶었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기운을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가던 길을 갔다고 한다. 그리고는 그녀가 세상 가장 밝은 얼굴을 하고 말을 이어갔다. 병이 나았어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제 혈루증이 12년 동안이나 저를 괴롭히던 혈루증이 나아버렸어요. 믿기세요? 믿겨지세요? 정말? 정말 그 말 한마디에 나았다는 거야? 네, 정말이고 말고요. 그 순간 제 병이 다 나아버렸지 뭐예요. 그녀는 어느샌가 울고 있었다. 다시금 그날이 생각나서였는지.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웃음이 가득했다. 나는 손수건을 내밀었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구만. 아니 지금 말고 앞으로 말이야. 언젠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만나고 싶으시면 만나야죠. 그 선생님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가장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고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했고 삶에서 실천하며 살고 있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기적 아닌가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경험하고 싶으시면 500원? 이거 500원이면 싸구만. 정말 기적이 많네. 그냥 옷에 손을 댔는데 나았다니. 놀랍구만. 정말 놀라워. 그때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다 포기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선생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그날부터 제 삶이 보너스 같아요.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세무소에서 일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선생님에게서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답니다. 어때요? 잘 살고 있죠? 저 친구도 엄청 많아요. 그렇군. 다시 태어났구만. 그래, 맞아. 다시 태어난 거지. 참 놀랍네. 그리고 친구도 많다니. 그거 참 부럽구만. 야호! 다 왔다. 덕분에 안전하게 잘 왔습니다. 어느새 그녀 집 앞에 도착을 했다. 얼마 걷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0분이나 걸어온 것이다. 30초가 아니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가 알아서 들어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집은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그래? 그럼 아니. 들어가서 푹 쉬어. 내일 보자고. 내일이요? 내일 토요일이라 출근 안 하는데요? 그래요. 그럼 내일 봐요. 아, 내일 토요일이구만. 뭐라고? 내일 보자고? 내일도 볼 수 있어? 정말? 네, 내일 배워요. 내일 아까 먹은 제육볶음집에서 12시에 만나기로 해요. 거기 너무 맛있더라고요. 내일은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그리고 서장님이 2차로 편하 쏘세요.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들어갈게요. 내일 봬요. 그래, 12시. 알겠어. 고마워 정말. 고맙다니 무슨 말이 그래요. 그래요, 저도 고마워요. 그래, 잘 들어가. 끝까지 조심하고.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고 서 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리치만이 이런 나를 보았다면 평생 놀렸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놀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복했다. 처음으로 사는 것에 의미를 느꼈다.
내일이 너무 기대가 되었다. 토요일에 그것도 점심 식사 약속이라니, 그것도 브릿지와 함께.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참, 이봐, 브릿지. 네, 서장님, 왜요?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거지? 뭘요? 아,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믿는 거죠. 믿으려고 하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 믿으려고 하니 믿어졌다고? 알겠어. 어서 들어가. 믿으려고 하니 믿어졌다. 참 황당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뭔가 그럴듯한 게 있어야 믿는 거 아닌가? 눈에 보여야 믿지. 뭔가 결과가 있어야 믿지.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거였던가?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서 걷고 있는데 경쾌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였다. 브릿지의 발소리였다. 확실히 믿어졌다. 아니, 믿고 싶었다. 왜 아직 안 가고 다시 왔어? 어떻게 저인 줄 아셨어요? 그냥 그렇게 믿겨지더군. 자네였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고 말이야. 헉!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 두 사람은 그대로 10초간 굳은 얼굴로 서 있다가 할 말도 까먹은 채 뒤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다. 하늘이 웃고 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다. 세상 모든 것이 나와 그녀를 보고 웃고 있었다. 처음으로 하늘에 대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점점 길어지는 어두운 밤도 차가운 공기에 움츠려든 내 맘도 흰 눈이 아름답게 덮어줄 거야. 따뜻한 주님의 온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다시 피어날 꽃을 기대할 거야. 내 안에 피어난 주 사랑이 얼어붙은 내 맘을 따뜻한 손길로 녹이네. 겨울에 찾아온 사랑, 빛나는 별이 비추는 그곳에서 날 위해 보내신 사랑, 주님의 향기 온 땅에 가득하네. 우릴 향한 사랑에 눈이 내려와. Happy birthday to my Jesus. Happy birthday to Jesus. 항상 뜨거울 거라고 자신했던 내 맘이 어느새 겨울의 온도처럼 차갑게 식어만 가는 이 슬픈 현실 속에서도 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 자신의 아들 보내어 어둠에서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와 늘 함께해. 태초부터